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비 많이 옵니다. 봄비인데요. 확실히 봄비 같습니다. 확실히 습하고 덥네요, 벌써. 자, 어쨌든 오늘 출근하실 때 날씨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톱 기사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법 개정 재추진 5,000P 코스피 얘기죠. 시대 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은요. 어제 이재명 예비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선언했던 이 내용과 관련돼서 오늘 마침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국내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가 있어서 이게 단순히 그동안의 주시장 관련된 뭐가 오르네 뭐가 떨어지네 이런 쪽 포커스보다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지적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비정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비정상적인 측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오늘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어제 금융투자협회 여의도에서 리서치 센터장들이랑 같이 간담을 했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 공정시장 질서를 만들겠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했다. 그리고 주가 조작할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 그다음에 배당 소득세 관련돼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내용의 핵심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비정상이다라는 겁니다. 비정상이다라는 거의 의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투자자들한테 별로 안정적이고 좋은 구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 되게 의미가 있던 거는 PBR 0.1배 수준에 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 놔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퇴출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통폐합을 하든 M&A를 하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솎아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했던 얘기들입니다. 작년에 금융당국에서 밸류 프로그램 가동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 이 밸류 프로그램에 지금 딱 보십시오.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가 싶기는 합니까? 그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주 환원만 강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륜발이 이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도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했던 얘기가 상법 개정을 재추진을 하겠다. 이거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에서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끝났고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자기가 되면 상법 개정안을 이제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이미 뭐 법은 다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9석, 190석 가까이 되니까 뭐 추진하는데 아무 상관없죠. 통과를 시켜서 주주의 이익도 이사의 이익에 충실하게 그렇게 동등한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할 때 그 이익이 경영진이나 오너나 임직원들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게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니까요. 그걸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던 얘기는 반대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 결국 이제 재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반대의 목소리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죠. 근데 이런 사람의 말은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 반대의 목소리,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의 반대의 목소리라는 것을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센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 추진 의사가 강력하다라는 얘기가 좀 되겠고요. 그리고 상법이 개정이 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이런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뭐 금투협 협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센터장 일부 사람들도 현재 시장 구조에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뭐 배당 소득세 문제라든가 특히 상법 개정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후보의 얘기는 좀 당장보다는 좀 유예를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유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결국은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각에서는 뭐 검찰 개혁이나 이제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얘기는 하는데 딱 잘라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역시 앞에 있는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런 어떤 입장과 관련돼서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이제 기사는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이재명 후보가 한국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CB 전환 얘기인데 작년에도 이제 이 유상증자란 CB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감독 당국에서 되게 조금 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계속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테마주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뭐 가장 우리가 주도주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치 테마주가 좀 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 테마주로 주가가 최근에 뭐 몇 배, 많게는 뭐 18배까지 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갖고 있던 CB 물량을 지금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CB를 지금 전환하면 그만큼 자기들이 차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투자 경고 종목 31개가 있는데요. 2024년에 이 경고 종목이 이제 241개입니다. 연간으로 그 중에서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게 34개였고 정치 테마주가 34개였고 올해는 현재 그러니까 4월 이제 다 돼가지고 4월 중반쯤 지났는데 시장 경보가 나온 투자 경고 종목이 31개인데 정치 테마주가 무려 20개나 됩니다. 작년 연간으로 따져서 대략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던 게 지금 보면은 3분의 2가 정치 테마주라는 거죠. 지금 결국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어쩌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된 종목도 작년에는 연간 10개 중에 정치 테마주 하나였는데 지금은 투자 위험 종목이 4개인데 4개가 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만큼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횡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이 정치 테마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지금 CB 전환을 하는 게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 테마주였던 상지건설 같은 경우 18일 날 장 마감 후에 공시를 냈는데 발행 주식의 무려 58%, 발행 주식 총수의 58%인 230만 주를 주당 5천 원에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날 거의 하한가인 25% 폭락을 하게 됐고요. 형지글로벌 같은 회사도 역시 발행 주식의 30%를 전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시하고 난 이후에 37%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답답한 거는 금융감독당국 입장입니다. 뭐 조회금 감시를 그러니까 감시와 이런 거를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는 감시 감독 강화 안 했겠습니까? 근데도 계속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치 테마주 정치 계절이 와서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도 역시 물론 이제 한 걸음 떨어져 보면 아니 이걸 투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 수익이 눈에 보이는데 하지 말라 이것도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후폭풍에 대한 부분 그래서 투자자들 손실 입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당국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당이 하는 얘기는 매년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 근데 잘 안 된다. 본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죠. 동전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년 새 24%가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전주는 주당 한 1,000원, 한 500원 요 정도. 1,000원 보통 한 5, 600원, 100원 단위 얘기 주들을 보통 동전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1년 새 24% 늘었습니다. 작년에 146개였던 게 지금 181개 같은 기간에 비해서 늘었다 이러면 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전주가 많이 늘어난 거는 경기 침체, 관세 문제 등등등 이런 게 있겠고요. 근데 사실은 이 동전주와 관련돼서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장을 유지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동전주들은 또 하나 작전의 어떤 대상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투자자들이 또 들어갔다가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데일리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시장에 좀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좀 불리하거나 뭔가 좀 균형이 좀 맞지 않거나 페어하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안정돼 가고 있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소위 말하는 국장의 투자가 이재명 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정말 이거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정부나 감독 당국은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또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엔달러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 표 하나 준비한 거 좀 보여주시면요. 엔화 가치가 142엔대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장중에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140엔 거의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130엔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엔화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 미국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달러가 오늘 달러 인덱스가 98까지인가 제가 떨어진 거 어제 밤늦게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의 국채 30년물 지금 5% 가까이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장기물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본다는 얘기고요. 단기물은 떨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파월을 끌어내리려고 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불안하게 보고 있고 그게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의 툴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적인 안전자산 가운데 하나인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또 금 가격도 오늘 또 3% 넘게 올랐죠.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화 가치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또 하시죠. 근데 작년 8월 블랙 먼데이 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하고 지금이랑 시장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갑작스러웠던 게 좀 있었고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게 쇼크로 다가오면 좀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은 엔화가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 8월과 같은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충격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확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은 상대적으로 좀 작년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